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북드림에서 펴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비밀 기적의 식단입니다. 그동안 자연 식물식이나 또 채식에 대한 그런 내용의 책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인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책인데요. 한국식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할 때 식사의 중요한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칙을 잘 지키면서 도입기, 지방 대사기, 유지기를 이어나가야 키토시스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탄고지 식사의 원칙과 단계별로 유익한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주끼니와 부끼니를 구분하자. 인슐린 저항성은 고지혈증을 비롯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인슐린 스파이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인슐린 스파이크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고 가끔 단식을 하는 것이다. 또 하루 3끼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은 저탄고지 식이요법 도입기에는 꼭 3끼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한번 충전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정확히 3구간으로 나누어서 3분의 1 지점마다 충전을 하는 것이다. 저탄고지 식이요법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루에 한두 끼만 먹고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3끼를 정확히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삼시세끼 중 중심이 되는 끼니와 보조가 되는 끼니를 구분하여 먹는 것이다. 주끼니와 부끼니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 3끼를 모두 주끼니, 즉 보통의 저탄고지 식단으로 먹으면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주끼니와 부끼니를 구분하고 실천하는 원칙은 2가지다. 첫째, 주끼니에서는 필요량 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부끼니는 대사량을 유지할 정도로만 먹는다. 둘째,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주끼니와 부끼니를 의식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습관은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저탄고지를 꾸준히 유지하여 키토시스 상태에 접어든 이후에는 하루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한 끼에 몰아서 다 먹어도 되지만 식단 초기에는 주끼니와 부끼니를 구분해서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늘 가벼운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탄고지로 3끼를 정확하게 먹으면 위가 건강해진다. 저탄고지를 하면서 위와 장이 좋아지려면 꼭꼭 씹어서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리고 주끼니와 부끼니를 구분해서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먹어야 한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주끼니에서도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걸 지양하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키토시스 상태가 되면 하루 3끼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한두 끼에 몰아서 먹어도 상관없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충전 한 번으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는 튼튼하고 연비가 좋은 몸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라도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장 기능이 안 좋거나 난치성 질환 등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권한다. 도입 적응기. 첫 일주일은 글리코겐과 함께 묶여있던 수분들이 빠지면서 몸무게도 빠르게 줄어드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인다. 2주 정도가 지나면 글리코겐과 수분이 새로운 균형을 찾으면서 몸무게 변화가 멈추거나 혹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는 길어야 1에서 2주일이므로 꾸준히 식이요법을 유지하면 된다. 식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새끼를 다 먹는 것이 좋다. 과식과 폭식을 피하려면 끼니 때 든든하게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음식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하자. 그리고 끼니 이외의 간식 등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효과적으로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려면 식단은 가끔씩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지방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 섭취하고 억지로 지방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도입기의 총 칼로리 중 지방의 비율은 50에서 65%가 좋다.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이상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을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체내 케톤이 생성되고 케톤 적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중간에 야금야금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만큼 목표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저탄고지 식단 초기에 탄수화물을 급격히 제한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키토플루와 키토레시인인데 이럴 때는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여 몸을 달래주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잠은 푹 자는 것이 좋다. 식단 시작 전에 다음을 숙지하도록 하자. 1.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통칭해서 키토플루라고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수분과 염분만 충분히 섭취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증상이 심할 때는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식단을 무리해서 급격히 진행하면 목 뒤쪽을 비롯한 몸의 여러 부위에 키토레시라고 하는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키토레시 발생 시 먼저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고 발진 부위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3. 변비가 나타나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타나면 지방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 4. 염분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자. 저탄고지 시기 초기에는 일시적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가 도움이 된다. 5. 대사 증후군이 심하거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 환자라면 처음부터 급하게 탄수화물을 끊지 말고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서 단계적으로 줄여보자. 탄수화물을 줄이는 만큼 천천히 지방을 늘리면서 몸의 반응을 보여가며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할 것을 추천한다. 지방 대사기. 이제 몸이 완전히 적응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한 단계이다. 여러 자료를 보면 대부분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2, 3주 뒤부터 키토시스 상태에 돌입하고 3주 이후부터 몸속 케톤제 양이 훨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체중 감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간에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이 멈출 수도 있으며 체중이 다시 살짝 늘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저탄고지 식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현명한 방법이다. 또 처음 식단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키토플루를 겪는 적응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신이 키토시스 상태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는지 확인하고자 소변 케톤 스틱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식단이 잘 되고 있는지는 컨디션과 에너지로 판단하기를 권장한다.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텐데 배고플 때만 먹으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 이 상태에서는 하루 2끼 또는 한 끼 식사를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런 간헐적 식사가 너무 길어지면 체중 감량에 정체가 오거나 장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음식을 다채롭게 늘려 나가자. 지방 대사기가 되면 감량템만 찾아서 먹으려 하는데 자칫 원푸드 다이어트에 빠지기 쉽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다.
식재료의 종류를 늘리고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저탄고지 레시피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채소는 점차 늘리고 육류는 적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항성 운동, 요가 등을 추천한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보거나 운동 1시간 전에 5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기가 좋은 날은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 양을 파악해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